우리는 현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좀 무겁더라도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나 동기부여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998년도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었어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위기의 시대였었는데, 금융위기, 물가 인플레이션, 내가 열심히 살고자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결과치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어온 시간들을 잘 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금융위기가 온 게 맞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나 부동산 경기, 건설하시는 분들, 시행하셨던 분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은 현재 자산운용사나 여러 가지 증권회사, 신탁사 등등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솔루션,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삶에 만족스럽게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대부분의 어떤 나라 탓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탓을 좀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탓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만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창업을 하기 위한 난이도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내가 하고 싶은 창업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나 개인 내지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잘 없죠. 창업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많은 시장 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장사,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내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과 기대만으로 창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사업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충분히 나는 좋은 결과를 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내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CD 가입 국가 기준 했을 때도 출생률도 상당히 낮고 취업률도 상당히 낮아요. 특히나 그중 가운데 있어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직장이 나에게 평생 나에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대학은 나왔으나 내 전공을 살리기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부모가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모든 것들을, 열정을 쏟아내기를 좀 주저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시간 아까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의를 할 텐데, MZ 세대들의 실업률 상당히 중요하죠. 최저시급이 10,000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들을 고용하기도 힘들고, 지금은 전체적인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서 실제 우리나라의 그런 물가 상승률이나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경제 지표만으로는 원활한 경제 생활을 하기에는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딱히 우리가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게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사람들 기준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인구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건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고 한 거는 지금 어제 오늘 일들의 문제점이 아니고 수십 년간 이어졌었던, 자영업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만 대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기회를 줬던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무한한 경쟁 가운데 있어서 더 나은 그런 서비스, 좋은 측면에 있어서 결과물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규율과 규제가 없는 무분별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나 그런 이제 고학력을 요구는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그 본인의 그런 적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일단은 학교에 열심히 나가봐, 그리고 공부 일단 열심히 해봐, 그리고 대학교 뭐든 열심히 해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그 열심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니즈 내지는 나 본인의 그런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채 열심히만 먼저 해본다라는 그 열심히를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표현해내거나 어떤 누군가들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열심히 살아봐야 별로 의미 없어.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해. 저렇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많으니까 쟤는 저렇게 잘 살잖아. 저렇게 노력도 별로 안 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 젊은 친구들,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부모 잘 만난 친구들은 그럼 또 잘 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돈만 많은 거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니네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SNS가 상당히 발달이 되었죠. 좀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부탄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위였던 시절이 있어요. 흥미로운 건 지금 현재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민의 행복 지수가 90위권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SNS의 그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의 동나이대 여러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친구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자며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탄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이 가지고 있는 행복함에 대한 그런 정서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은 부탄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에피소드 같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 내지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준을 외부에서 자꾸 정해주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에 크게 할당이 되는 부분이 SNS의 발달 내지는 인터넷의 발달이죠. 어떤 누군가는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떤 누군가는 뭐 재수가 좋아서, 어떤 누군가는 뭐 능력이 좋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자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하게 잘 지낸 것 같다라는, 그리고 마치 그들이 나는 이 정도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이 정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되게 행복해 라고 표현해내는 것 같은, 물론 없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겠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 대부분 동감하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저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대표님들이랑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시절에 혹시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벌기 위해서 내지는 더 무언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하지만 더 벌거나 더 성공한다라는 그 기준점을 누가 정해놨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기준점을 제발 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점을 가장 건강한 마음과 정신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좀 정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했을 때 나는 평생 동안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부모가 학교를 보냈으니까 다녔고요. 그냥 대학교 가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 갔고, 그러다가 내가 어떤 내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평생 이런 곳에서 내가 이런 직업과 함께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꾸려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정하는 친구들이 잘 없다라는 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만들지는 말자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국가나 기관과 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행복에 대한 기준점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세우지 말자.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같이
판명이 난 그런 얘기들인데, 정서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는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현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가 정신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에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거나 지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 상태가 가장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라고 의학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특별한 어떤 나의 그런 계획 없이 단순하게 열심히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와 명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망을 합니다. 단순하게 자영업자들만 놓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주변에 경쟁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남 탓하기가 바쁘잖아요.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요. 원자재 값도 상당히 비싸고, 지금은 배달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회사만 생각할 수 없고, 우리 회사의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밸런스를 잘 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장사하기가 힘들어가 아니라 그 힘든 장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폐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부동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쓸데없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5년 전, 10년 전이랑 벌어들이는 수입은 비슷하죠.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연봉은 특별히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집값은 뭐 5배, 10배, 20배, 30배씩 오르죠. 집 한 채에 50억, 100억, 200억, 300억씩 해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 한 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죠.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을 가지고 내가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월급으로 부를 축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만 이미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직업군들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근간 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는지를 우리들이 지금 둘러보면 알 거예요. 5년만 지나도 당장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당장에 2, 3년 후에 2025년도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2026년도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상품, 무형의 상품, 유형의 상품 포함입니다. 정보력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서 웬만큼 좋은 상품으로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돌리기가 어렵고, 웬만큼 성실함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 그런 거죠. 야, 그러면 뭘 하란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그럼 다른 나라는 괜찮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HBGA의 기본적인 성향과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어요. HBGA의 기본적인 성향은 화합과 협력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솔루션은 있고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HBGA는 준비했습니다. 사고의 전환,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그런 전환,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했습니다. 완벽한 창조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창조적인 사고방식이 없이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탈피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HBGA는 준비를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사고방식과 정반대로 유통, 문화, 어떤 문제점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을 때 상생과 협력을 하였을 경우 충분히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예를 들면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 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존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상생과 협력은 다른 거 없어요. 내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런 진정성 있는 상생과 협력입니다. HBGA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서로 나누고 상생하며 정확하게 제시하고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HBGA가 어떤 플랫폼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모든 회원들과 회사와 기업, 국가와 단체들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제공시켜 줄 수 있고 우리는 그 기회 가운데 있어서 가치를 같이 나눈다라는 그 중요한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정한 성공한 그런 기업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언더독들의 반란이라고 저는 가끔씩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불특정 다수들과 모든 회원들과 모든 기업들과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주 밸런스 있게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HBGA는 Higher Business Global Ambassador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수준 높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글로벌 앰버서더들이 같이 뜻을 합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겠다. 단순하게 어떠한 특정한 플랫폼처럼 어떤 배달 음식만을 위한 그런 플랫폼, 중고 거래만을 위한 그런 플랫폼, 우리는 여행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이것들을 3세대 통합 플랫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손님을 더 보내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손님들도 똑같이 그 곳을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서야 되고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야 되고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서야 되겠지만 모두가 같이 상생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가 가지고 가는 어떤 이익만을 창출하거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이 같이 살고 회원들이 같이 살며 그 가운데 공존하는 모든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내 삶을 풍요롭게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계획했었던 그런 영업이익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높은 가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동의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와 회사와 기업들이 현재 HBGA에 같이 생태계에 녹아 있습니다. 저희 HB 플러스 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쇼핑몰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들을 자기네들이 회사의 제품들을 올려서 일반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대로 유통이 되거나 누군가들이 소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먼저 벤처 캐피탈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질 좋은 제품들을 저희 회사가 컨택해서 그 수많은 우리 회원들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그러한 제품들을 저희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조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제품들을 원하시는 저희들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거꾸로 된 유통 방식을 저희들이 택하는 거죠.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직접 발굴하고 소싱하고 찾아가서 MD와 같은 역할들도 하고 VC와 같은 역할들도 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통 구조를 거꾸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소비로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구매하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내 개인의 어떠한 특정한 그런 카테고리, 내가 특정한 나의 그런 컨텐츠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어떤 SNS나 소셜 커머스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해서 접할 수 있는 놀이가 소득이 되고 소득이 문화가 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실제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HB 플러스 몰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 그리고 어떤 뭐 기관, 그리고 투자, 제조, 유통, 마케팅, 뭐 나아가서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같이 융합하고 상생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가능성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회사가 설립된 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년이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지금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플랫폼들을 지금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HBGA라고 하는 이러한 생태계를 통해서 무한한 그런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기를 저희들이 원하는 마음에 이런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존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영업사원이야. 나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물건을 팔고 있어. 나는 어떤 식당을 하고 있어. 나는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어. 나는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어. 난 어떤 것들을 할 예정이야. 한데 모여서 그들을 서로 서포트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유통 구조를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서 내가 얼마든지 이 안에서 상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회사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 이 생태계 내에서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 가능성 있게 현재 저희 직원들도 어찌 보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극소수의 어떤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어떤 좋은 사람들이 지금도 같이 달란트를 나누고 있어요. 저 포함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좋은 의지와 이런 좋은 명분들이 한데 모였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고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획과 마케팅이다 라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어플을 만들 수가 있었지? 어떻게 이런 생태계를 만들지? 라고 말하는 정말 회원과 고객들의 철저한 니즈를 바탕으로 한 그런 세련된 아이디어, 그런 세련된 기획이 곧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리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를 하는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리그가 있어요. 유통을 하고 중간에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데, 이제는 저희 생각이 조금은 변해야 되는 거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그리고 뭐 제조와 유통과 마케팅,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가 변하고 있는 그 정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숙박업소를 휴대폰으로 대신해서 예약해주고 대신해서 결제를 해줄 수 있는 이 플랫폼의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지? 뿐만 아닙니다. 플랫폼과 플랫폼, 저희 회사가 얘기했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건 플랫폼과 플랫폼을 연결시켜드리고 싶다. 기업과 소비자, 플랫폼과 소비자,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진정한 플랫폼이지 않을까. 뭐 감히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비슷한 회사들 있지 않겠어? 아니요,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HBGA는 피지사를 바탕으로 한 지출과 소득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결제단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계에서 매우 편리한 그런 결제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핀테크 역할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대기업들이 피지사를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수를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피지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데는 그 목적성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플랫폼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제조사와 유통사, 그리고 그 유통을 하는 그런 회원들 한 곳에 모여서 프랜차이즈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떠한 플랫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플랫폼들이 그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서포트하게 된다면은 그 프랜차이즈가 폐업률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 골고루 밸런스를 잘 맞추는 작업을 회사에서는 하고 있고, 그렇게 프랜차이즈 플랫폼이 형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HBGA는 단순하게 회원만 유치하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플랫폼이 같이 한데 어우러지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한데 어우러지고, 금융과 결제, 유통과 생산, 그리고 제조와 마케팅, 기획적인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있죠. 기존에는 어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뭐 틱톡이라든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들이 유통과 제조와 어떠한 프랜차이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핀테크 구조, 결제, 중고시장,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몰,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했었던 모든 것들을 실제 소득으로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생각과 어떤 기획의 전환, 모든 것들을 같이 믹스해보면 어떨까? 이 회사와 이 회사가 같이 협업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실제 실천해내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유저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과 그 무한한 능력을 한 곳에 모아보는 일을 해본 거죠. 뭐 광고 카피가 그런 거였죠. 뭐 너 빼고 다 한다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유저가 왕이 되어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유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유저들에게 어떤 단순히 수익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능력과 달란트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같이 모아보는, 이게 약간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면 이거 뭐 동업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수많은 앰버서더 분들과 같이 커다란 데이를 가지고 동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어떤 앰버서더 분들은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마케팅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각기 다른 영역에 계신 그런 수많은 앰버서더 분들과 동업의 개념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같이 서포트를 하고 도와줘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서로 서포트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취지였습니다. 세련되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기존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제품군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조할 수 있고 이들은 소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태계에서 나오는 수익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온 오프라인을 통한 비대면 결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 핀테크 사업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직업군에서도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항상 얘기를 하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은 뭐 거짓말처럼 표현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상품군들, 그것들은 유형의 상품군들도 있고 무형의 상품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놀이 같은 그런 문화 구현해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플랫폼과 뭐 우리 HBCA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결제 피지사를 통하여서 정말 편리하고 합리적인 그런 핀테크 솔루션을 저희들이 제공해드릴 수가 있고, 지금 나아가서는 내 실생활에서 나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저희 생태계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플랫폼들의 한계 있죠. 우리들이 지금 다운받으면 많이 있잖아요, 어플들이. 이것들은 뭐 여행에 관련되어 있는 어플들,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어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성은 뭐냐면은 그들은 정확한 결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활용해 줄 수 있을 만한 응축되어 있는 회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진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수많은 회원들과 그 회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미리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과 단체가 한데 모여서 그 안에서 이런 사업군들을 같이 만들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누고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회사도 여러분들과 같이 상생하고 협력할 것이며 건강한 소비 문화와 진정성 있는 그런 생태계,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외로울지라도, 조금은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한데 모여서 같이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